안녕하세요. 서울신세계한과 원장 백민수입니다. 오늘은 드림렌즈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밤에 잘 때 끼고 아침에 빼는 렌즈라서 쉽게 드림렌즈라는 별명이 원래 이름보다 유명해졌는데요. 정확하게는 각막 굴절 교정 렌즈라고 부르는 특수 하드렌즈입니다. 보통의 하드렌즈는 우리 눈의 각막과 비슷한 정도의 곡면으로 휘어 있는데요. 드림렌즈는 볼록한 각막의 중심부를 평평하게 눌러주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착용하고 나면 각막이 마치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것처럼 평평하게 변형이 되어 활동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없이도 시력이 잘 나오게 됩니다.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 드림렌즈가 근시 진행을 늦추는 걸로 입증이 되어 있기도 했고, 산소 투과율이 높은 재질을 쓰기 때문에 소아도 밤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근시가 진행되는 성장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드림렌즈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시가 있지만 시력교정 수술이 무서운 성인분들이나 낮에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이전에 라식, 라섹을 받았지만 근시가 재발해서 다시 안경을 써야 하는 분들까지도 가능합니다. 근시라는 건 빛의 초점이 망막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더 앞쪽에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드물지만 타고나게 각막이 많이 볼록한 경우에도 빛이 각막에서 심하게 굴절되어 근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각막으로 태어나서 원래는 잘 보이다가 성장기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눈이 뒤쪽으로 길어지면서 망막이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점점 빛의 초점이 망막 앞쪽으로 맺히면서 생기는 성장성 근시입니다. 이렇게 안구가 앞뒤로 자라나는 성장은 신체의 성장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 자라난 키가 다시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길어진 안구는 다시 짧아지는 일이 없고 오히려 성장기 또한 계속 길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드림렌즈를 착용하는 소아가 안경을 착용하는 소아보다 눈 길이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현재까지도 수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발표된 홍콩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 일란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명은 드림렌즈를 착용하고 다른 한 명은 안경을 씌웠는데 2년 뒤에 눈 길이를 다시 쟀을 때 드림렌즈를 낀 아이의 눈 길이 증가폭이 더 적은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드림렌즈로 아이의 근시 진행이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눈이 나빠져서 안경 도수가 높아지고 고도 근시로 진행하는 것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트로피는 원래 안과에서 조절마비와 산동을 위해 사용해온 안약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할 때는 눈 안에서 수정체와 모양체근이 움직여서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아트로피는 이런 조절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점원하고 나면 마치 노안이 온 것처럼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또 산동이라는 것은 검은 동자 안에 동공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트로핀을 점환하면 산동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빛에도 눈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아트로핀을 점환하고 발생하는 이런 불편감들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한쪽 눈 시력이 약한 약시가 있는 어린이의 정상한 눈에 아트로핀을 점환해서 약시인 쪽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쓰였던 안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트로핀을 넣으면 드림렌즈처럼 근시 진행 속도가 늦춰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드림렌즈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로핀은 안경을 쓰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드림렌즈와 병합해서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때 반드시 희석이 필요합니다. 아트로핀을 그대로 사용하면 눈부심이나 근거리 시야 불편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자율신경계 약물로 전신으로 흡수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사실 1% 농도의 아트로핀은 12세 미만 소아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도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고농도로 사용하는 아트로핀보다는 근시 억제 효과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눈부심이나 근거리 시야 불편이 훨씬 덜하고 전신 부작용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태보다는 동공을 통해 들어가는 빛이 더 많기 때문에 불편감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희석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장기에 안구가 앞뒤로 자라나는 것 때문에 근시가 계속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눈 길이의 증가는 아이의 키가 다 성장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만 18세까지는 근시가 진행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근시가 시작될수록 안구가 자라는 성장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되니까 고도 근시로 진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드림렌즈나 아트로핀처럼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연구된 바에 따르면 성장기에 이런 치료를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리바운드 효과가 있어서 중단 직후에 시력이 빠르게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장이 멈추는 나이까지는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2년 이상은 유지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난시라는 건 각막 표면이 축구공 같은 구형이 아니라 럭비공 같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면을 드림렌즈 눌러서 구형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림렌즈를 사용하면 난시도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시가 심한 경우에는 럭비공 같은 각막 표면에서 경사가 심한 쪽으로 렌즈가 자꾸 미끄러지게 되고요. 이러면 렌즈가 각막 중심을 효과적으로 누를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드림 렌즈로는 시력 교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난시가 있는 각막에 좀 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난시용 드림 렌즈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난시용 드림 렌즈도 3디옵터 이상의 아주 심한 각막 난시나 난시 중에서도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경사가 심한 도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는 분이라면 일단 안과에서 각막 난시를 볼 수 있는 각막 지용도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렌즈를 시험 착용해서 시력 교정 결과를 확인하신 뒤에 렌즈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드림 렌즈는 각막의 겉표면에 해당하는 각막 상피를 눌러서 시력을 교정해 주는데 각막 상피는 전체 각막 두께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디옵터 이상의 근시에서는 일반적인 드림 렌즈로는 시력 교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도 근시형 드림 렌즈가 나와서 시력 교정이 가능해졌는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드림 렌즈는 각막을 눌러서 효과를 내는 렌즈이기 때문에 근시 정도가 약하다면 각막을 조금만 눌러도 더 잘 보일 수도 있지만 고도 근시는 각막을 훨씬 더 많이 눌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르지 않고 매일 착용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교정 효과가 잘 나타나고 그렇게 해도 완전 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각막이 눌리고 형태를 잡아가면서 하루하루 시력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 과정이 일반적인 근시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 고도근시용 드림 렌즈는 각막 중앙에 조금 더 좁은 부위를 눌러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림 렌즈보다 빛번짐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막을 많이 누르다 보면 간혹 각막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안과에서 좀 더 자주 경과를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육안으로 보면 각막이 투명하고 동그란 공의 한쪽 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각막은 완전히 축구공 같은 고른 구형은 아니고 각막 중심부가 주변부에 비해서는 약간 더 튀어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중앙부는 살짝 뾰족하고 주변부는 좀 평평한 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형은 아니라는 뜻으로 비구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런 비구면 정도, 즉 중앙부와 주변부의 곡률 차이가 사실상 사람마다 다르고 이런 정도를 편심률이라는 수치로 표현합니다. 편심률이 높다는 것은 각막 중앙부가 주변부에 비해 좀 더 많이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중앙이 명확해서 드림 렌즈가 적절히 자리 잡기 좋고 튀어나오는 부분을 누르기도 쉬워서 드림 렌즈가 잘 되는 편이고 반대로 편심률이 낮으면 평균적으로 드림 렌즈를 실패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드림 렌즈도 편심률을 조정해서 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각막 편심률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한 뒤에 눈에 잘 맞는 렌즈를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세계안과 원장 백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